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KT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의 공식 사퇴 하루 만에 현 대표인 구현모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차기 경영진을 뽑아야 하는 이사진의 사퇴도 이어지면서 경영진 줄사퇴가 현실화됐습니다. 2020년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유족이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쿠팡이 건강장애 예방조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서 현대아울렛과 협력업체 관리자급 직원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TNG가 주주총회 운명의 날에 행동주의 펀드와의 표대결에서 완승했습니다. 치열한 표대결의 예상과는 달리 주요 안건 모두 현 이사회 안이 가결됐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KT가 창사 이래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의 공식 사퇴 하루 만에 오늘 현 대표까지 이제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경영진을 뽑아야 되는 이사진까지도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KT 구현모 현 대표가 어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KT는 최근 1년의 과정에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구 대표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이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이 조기에 물러나는 방안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 직무 대행으로는 박종욱 경영기획본부장이 자리하고요. 이후 5개월간 공식 대표 자리는 공백 상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KT는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박종욱 사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선 지배구조로 개선하고 또 국내 소유 분산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주주총회가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럼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김대유 유희열 사회이사도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서 이번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총 4명의 사회이사가 계속 줄사퇴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이 김 이사와 유 이사는 각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인사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냈었던 이강철 이사도 사퇴한 바가 있어서 현재 KT는 지난 정부와 연을 끊어낸 바 있습니다. 이 KT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임원 안건에 오른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사회이사와 또 임기가 1년 남은 김용현 사회이사 등 4명으로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열 예정입니다. 네. 뭐 사실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항상 혼란스럽기는 하죠. 어쨌든요. KT 대표이사 유고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긴 했는데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의 사퇴로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KT의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입장문을 이번에 전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 사장은 어제 최고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대행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의거해서 비상 상황을 조기에 정상 경영 체제로 돌려놓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경영 체계를 가동하고 비상 대비 집단 의사 결정 기구로서 주요 임원의 중심에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성장 지속 TF와 새 지배구조 구축 TF를 구성을 하면서 전사 주요 의사결정이 공백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살 고 장덕준 씨가 과로로 숨진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2년이 지났는데
이 기자, 네. 유족이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번에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쿠팡 노동자 대책위원회와 또 장 씨의 유족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를 상대로 해서 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가 이 야간 교대 작업 등을 할 때 건강 장애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2년 넘게 진심 어린 사과와 또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는데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며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장 네. 씨가 숨지고 난 이듬해 2월에 장 씨에 대해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었죠. 네. 앞서 말한 그 장 씨 어머니 발언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 또 나왔을까요? 네, 유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측은 또 2022년 12월 기준 이 물류 운송업계의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사망은 900건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류 업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 중 쿠팡은 가장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인데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면서 이 비난을 일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프라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냈었던 대전의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관리자급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기자, 이번에 네.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대전지법은 현대아울렛 관리자급 관계자 2명과 또 소방용역업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대전지법은 사고 이후 6개월간 이들이 수사에 잘 응해왔고 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이미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쯤부터 이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었는데요.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현대아울렛 대전 지점장 등 5명에 대해 같은 해 12월 30일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반려하게 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관리자급 4명에 대해서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장 기각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에도 계속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와 표대결을 펼쳤었던 KTNG가 주주총회에서 결국에는 완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실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났어요. 네, 어제 그 정기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주총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주주 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제안했었던 주당 5천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배당과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은 KTNG의 현금 보유량 등을 고려해서 배당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다자산운용은 7,867원, 그리고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10,000원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주주들은 KTNG 이사회 안에 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이 안다자산운용은 사회이사를 8명으로 증언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 이사회가 추천한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CFO, 또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사회이사 후보들이 모두 재선임됐고요. 또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했었던 후보 중 최다 득표자는 FCP가 내세웠던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부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추천 후보자 득표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등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눈치 보기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또 SK의 최태원 회장이 잇따라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자, 이 기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양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로서는 두 나라 어느 곳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그러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부터 나흘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 섬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면서 SK는 포럼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로 등록이 됐습니다. 최 회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현지 상황 점검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은 이날 포럼 측과의 인터뷰에서 불확실한 세계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를 꼽았습니다. 최 회장은 기업들은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기후변화, 전염병, 정보 격차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관계의 규모와 깊이,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중국을 다녀왔는데 네. 지난 25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포럼에 직접 참석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발전 포럼은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또 중국 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하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입니다. 올해 열렸었던 이 포럼의 주제는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이었습니다. 이 포럼 참석 전날인 24일에 이재용 회장은 중국 텐진에 위치한 삼성 전기 사업장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삼성 전기 텐진 공장은 글로벌 시장에 IT와 또 전기차용 부품인 MLCC를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이 중국 산시성에 위치했던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사업장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 등에서 대중국 견제와 투자를 규제하는 만큼 이 회장도 대중국 행보에서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모두 지금 미중 사이에서 신중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6번째도 알아보죠. 자, 오늘 DB하이텍의 주총이 열렸었는데 이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김중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회장이 작년에 6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요. 한 주주가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고요. 현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지난해 DB하이텍 이사의 보수 승인 한도가 40억이었는데요. 예. 이 미등기 임원인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과 또 김남호 회장이 총 6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을 거면 등기 이사에 올라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 일가는 미등기 임원이라 주주 동의 없이 더 많은 돈을 받아갔고 주주가 견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임은 하나도 없이 거액을 받아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을 잇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주주들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네. 뭐 소액 주주라고 하더라도 네. 자신의 목소리를 상당히 크게 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날 주총에서 그 이사 보수 한도 안건 외에도 물적 분할 안건에 대한 주주의 비판이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주사 전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물적 분할 추진을 철회해놓고 올해 다시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최창식 부회장은 지난해 물적 분할 검토를 중단했었던 건 주주 친화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번 물적 분할 추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신설 자회사에 대한 상장 계획이 없고 5년 후에도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 회사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정관에 신설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최창식 부회장은 신설 자회사는 비주력인 팹립스 사업을 하는 데다가 상장 계획도 없어서 주주가치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DB하이텍과 신설 자회사 모두 걸림돌 없이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도 주주총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SK인데요. 오늘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권이나 이사 선임의 건 등등이 원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자. 이 장동현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장 부회장이 과거에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언급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반토막난 주가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자사주 1% 소각이 아닌 25% 전체 소각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장 부회장은 주총 이후에 열린 주주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와 시장 회복 기대감이 공존하는 올해 높은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전문 회사로서 안정적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변화와 위기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선점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롯데쇼핑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복합 쇼핑몰 사업 조건과 개발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김상현 부회장이 광주 복합몰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요. 네, 롯데쇼핑 김상현 부회장은 오늘 오전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외형 아이템과 쇼핑 사업 등 복합 쇼핑몰 출점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차료 절감을 비롯해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 조건과 개발 계획도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점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관리하겠다면서 우선 점포를 좀 미니화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중장기 목표도 이야기했는데요. 2032년까지 국내 이곳 시장 목표 약 30%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얘기했고요. 고용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수입 창출 구조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백화점 리뉴얼 계획에 대해서는 고객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백화점 플러스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 쇼핑몰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콘셉트와 또 거기에 맞는 사이트를 고려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요. 신세계가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서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랜더스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랜더스데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기자 5천억 원 규모로 기획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규모만큼이나 많은 계열사가 참여하는데요. 이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쓱닷컴, 스타벅스, 이 지마켓 등 많은 계열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마트는 오는 31일 프리 랜더스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 4월 1일에서 2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한우 전 품목, 또 돈 삼겹살, 목심을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프리 랜더스데이에는 러시아산 대게, 생생치킨, 화장지 등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신선식품 말고도 생활용품, 가전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